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세종시가 크긴 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세종시 하면 충청권에 있는 어느 한 도시 이 정도로 아마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중앙 언론에서도 나오면서 문제는 좋은 내용으로만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미스러운 일들이 최근에 많이 터졌죠. 네. 그래서 일단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종시로 좀 번졌어요. 국가산단 인근에 또 전 행복청장까지 이제 그 시세 차익을 노린 땅을 구입했다. 사전 정보를 그렇죠. 확인해서 이런 논란을 사면서 또 공분을 샀고요. 여기에 또 공동주택 그 특공, 공무원 특공,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또 논란이 또 맞물렸죠. 저희 고위급 간부들, 중앙부처 간부들이 공동주택 혜택을 받고 아파트에 살지 않고 매매 차익만 누리고서 먹튀를 했다. 그래서 또 집 없는 그 무주택자들의 공분을 또 샀죠. 네. 근데 불을 지른 또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네. 소위 말하는 관평원 사태라고. 맞아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그 행안부 방침을 무시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죠. 그러면서 공무원 81명 중에 49명이 특공 혜택을 받는, 당첨되는, 아파트에 당첨받는. 여기에 불을 지르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만큼 존재감이 많이 높아졌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좋게 표현하면 되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특별 공급 제도가 왜 시작되는지부터 좀 봐야 되는데, 허벌판인 도시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그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 안정 차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범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꼭 특공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값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공 제도의 본질적 취지마저 훼손되는 모습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대선이 다가오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그 과정에서 세종시가 자주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세종시가 그만큼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도시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그렇죠. 방증일 수도 있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도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서 나아가면 되고, 세종시는 2030년 완성기까지 또 한 길을 또 흔들림 없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다시 순항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무풀보다는 차라리 악플이 낫다. 그만큼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관심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세종시가 굉장히 좀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요? 근데 이번뿐이 아니에요.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더 애쓰신 분들도 많아요. 세종시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먹튀 논란을 부른 공무원들이 예전부터 이제 논란을 부르면서 세종시가 집값이 상당하고, 그리고 세종시로 이주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더 많은,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그런 집을 그렇게 보는 도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행정수도 세종이 잊혀진다는 거. 이 문제로 인해서 돈으로 보는 거, 세종시를.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아니라 돈이야. 돈이야. 그러니까 부산 분들, 저쪽에 진주 분들, 세종시를 뭐로 보겠냐 이거야. 이런 사태가 투기의 불거지면서. 대상으로 세종시를 그렇죠. 바라본다. 행정수도의 위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걱정이다. 그분들이 세종이 행정수도라는 것을 각인이 될까, 인식을 할까요? 저희니까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뉴스에 9시 뉴스에 매번 그냥 부동산 투기 의혹, 먹튀 논란 이런 것들로 그냥 장식을 해버리면 여기를 그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좀 불편한 진실이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특공 논란에 따른 세종시 정상건설에 이제 끼치고 있는 우려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태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최근 들어서 좀 가장 걱정이 좀 되십니까? 특공 제도의 문제점은 2019년부터 하나씩 바로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 문제가 마치 세종시가 모든 투기와 모든 특혜의 온상인 것처럼 심수봉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슈와 현안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논리와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정 부분 정치적 어떤 의도가 또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혜의 가장 중심지는 사실상 수도권이거든요. 그리고 투기의 시작점 자체가 수도권 3기 신도시였고 대학, 교육, 기업, 뭐 정치까지 모든 걸 독점해온 수도권에 있는 문제를 외면한 채 세종시에만 문제가 있어. 세종시는 더 이상 어떤 기능들을 주면 안 돼. 이런 형태로 어찌 보면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취지마저 훼손하려는 시도가 정치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저희가 그 능동적으로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언론이든 대응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인구가 36만이고 국회의원도 2명밖에 안 되는 도시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지금 논란 끝에 결국에 이제 특공은 폐지 수순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세종시 안에서도 좀 이거에 따라서는 뭐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종시에 불고 있는 특공 논란에 또 이어서 과연 폐지만이 좀 정답일까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볼 수 없는 기관이 오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49세대의 아파트를 당정청 회의가 끝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언론에서 보도가 막 됐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확정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특공이 이제 폐지로 가는 수순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존치 아니면 폐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은 좀 말고 세종시가 공무원 특공, 뭐 정확히 말하면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사실 특공 문제가 뭐 문제가 되었던 거는 또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뭐 언급을 잠깐 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면서 덩달아 이제 이 문제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기에 불을 지핀 거는 뭐 관평원 사태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9년 6월에 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개선안이 시행이 됐었고 네. 2020년에까지 또다시 고위공직자들이 수도권에 똘똘한 뭐 한 채든 두 채든 뭐 타 지역에 한 채든 두 채든 남겨놓은 채 세종시 아파트 여기서 정착하라고 여기서 안정되게 살라고 준 아파트를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김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슈가 돼서 또 한 번 2020년 9월에 수정안이 또 한 번 나왔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금 이 문제가 이슈화가 돼서 그렇죠. 올해 4월에 맞아요. 3차 수정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실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잡혔다라고 객관적인 어떤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5월 초에 관세평가분류원이 대전에 있는 기관인데 세종으로 이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세종에 못 오는 기관으로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을 뒤늦게 하면서 건물은 이미 다 지어졌고 그 과정에서 49명이 특별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됐고 그 49채가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청약통장 매월 뭐 10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돈을 넣어가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분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전면 폐지라고 하는 초강수라는 어떤 결국 4차 수정안이 되겠죠. 4차 수정안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3당 전원 111명인가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뭐 들고 일어섰죠. 지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행정적으로 또 착오를 보면 이 착오를 여러 번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오류를. 행안부가 관평원은 공무원들은 특공 대상이 아니다. 통보를 했을 때 행복청이 관세청에 그 관평원에 살펴봐라 했는데 관평원은 뭐 위에다가 뭐 이거를 다시 한번 기재부가 오케이 했다는 뭐 사인을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기관들이 책임 회피를 하고 미루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잡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평원이 2017년인가 18년인가 이 그 세종으로 이제 건축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 3년, 3, 4년. 이 일이 막 그 집값이 뛰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없으니까 이 기관들이 오나 보다. 뭐 그리고 나는 가나 보다. 그리고 지어도 되는가 보다. 행복청은 행안부의 승인이 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특공 논란에 이어서 정부의 안일한 이런 그냥 웃지 못할 총극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도 지적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 버린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철저한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면 사실 관평원이라는 기관은 2003년부터 그 대전에 있는 대전세관, 관세청 대전세관의 더부살이로 살아왔던 기관이고 언젠가는 독립이 필요했던 기관이었고 직원 수가 80, 9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조직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가 이전할 때 뭐 500명, 1000명, 2000명 그렇죠. 조직들이 이전해 왔던 걸 봤을 때 관평원이 세종시를 무조건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뭐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관세평가분리원 사이에서 뭔가 협의가 원활했다라고 하면 2018년 당시에 법을 바꿔서 관세평가원도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더 매끄럽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상황만 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에서 그 승격이 되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그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대전시 민관 정의 반발이 워낙 거셌던 그렇죠. 정치적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되게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매듭이 하나씩 꼬여서 결국 특공 완전 폐지. 그렇게 되면은 2030년까지 세종시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요 사태 때문에 중기부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기부도 곡절 끝에 특공 혜택을 잡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특공 혜택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웃을 일은 아이고,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쨌건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더 억울한 분들이 계세요. 행안부 분들. 행안부 분들은 어쨌든 이미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자리 잡고 또 특공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생활권 이제 분양도 기다리고 있고 이제 뭐 헌신해서 오신 거죠. 근데 그분들도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거기다 기업들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사실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이제 관평원이 현재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뭐 세종시로 이전할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물부터 짓는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치면서 굉장히 좀 뭐 국민들의 공분을 더 높이지 않았나 이런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지난 뭐 3월, 4월 뭐 그때부터 이어져 왔던 국가산단 인근에 대한 투기 의혹 또 이어서 이거 뭐 관평원 사태에 따른 특공 논란 혜택, 뭐 특혜 논란 이런 문제까지 번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앞서 언급한 대로 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한번 이거부터 한번 점검을 한번 살짝 해볼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이제 10년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4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거 국정조사하면은 같이 죽자예요. 이거. 그래서 그 뭐 서로 뭐 먼지 털면은 뭐 안 나오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모두 각이고 그래가지고 괜히 뭐 확실한 것도 없이 뭐 문제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서로 생각할 것 같고 다만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부분은 단죄하는데 다만 좀 전략적으로 양당을 본다면 국민의힘 측을 뭐 살펴본다면 대선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에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해서 뭐를 밝히기보다는 그리고 서로 뭐 얻을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정조사는 시기적으로도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 때에 개개인 어떤 뭐 국토위라든지 이런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그 관평원 그 직원 49명 주택을 특별 공급으로 받은 그 부분을 국민들은 지금 환수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네. 그 부분이 환수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수가 되면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공산이 커져 보이고요. 근데 환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슈로 부각돼서 이 부분이 이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선과 지선까지도 계속 도화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사실 야당에서도 뭐 여러 차례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로 이어진 거는 뭐 거의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 건도 역시나 뭐 현실적으로 국감까지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여당에서도 이 사태가 이제 불거지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폐지라는 대안을 당정청에서 좀 들고 나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결국에 좀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국정조사를 야3당이 요구하고 나서 3일 뒤에 전격적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그렇죠. 6월 9일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에 바로 이루어졌죠. 들어가게 됐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문제가 사실 일단락됐다라는 분위기, 한번 정리가 됐다. 더 이상 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 건데 예. 그럼에도 후폭풍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공 폐지 결정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떤 여론에 편승한 대중 추수주의적인 결정이다라는 반대급부가 강하게 특히나 공직사회에서 그리고 세종시가 정상건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민사회에서도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파장은 다른 측면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거의 이례적인 걸로 사건으로 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건의하고 정부가 수렴한 거예요. 그리고 청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루만졌겠죠. 그래서 민주당이에요. 이분들이 다 당정청이 뭐 민주당이지 뭐 어디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 투기호 그리고 공무원 특공 다 문재인 정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참 나쁘다 뭐 이렇게 했겠죠. 비패했어. 그리고 막 애간장이 녹았어. 그래서 빨리 민심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민심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건의하는 상황부터 결정 상황까지 언론에 보도가 다 됐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다 뭐 브리핑하고 그리고 당정청 회의가 끝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언론에서 보도가 막 됐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확정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서둘러 특공을 폐지하고 일단은 공무원들 어쨌든 내 식구들 아유 니들 뭐 뭔 소리 하겠냐 그냥 니들 잠깐 피해해라. 그래서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김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순식간에 발표했다는 것. 이거는 저는 이례적인 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치적 승부수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당정청 입장에서는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폐지를 했지만 여론이 반대 여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뭐 5차 수정안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승부수로 던진 패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좀 읽힙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연일 이제 악재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빨리 이제 좀 단속을 했어야 되는 뭐 그런 심정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당정청의 그런 입장이 나오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도 바로 특공을 폐지하는 관련 이제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죠. 어떤 수순 앞으로 좀 어떤 후속 조치 언제쯤 이렇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당정청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번복할 가능성은 없고요. 아예 없죠. 뭐 0%죠. 뭐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좀 바꾸면 되니까 살짝 바꾸면 되니까 별 문제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정작 세종에 와서 지금 국가에 헌신하려고 왔던 그 공무원들 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주거 공간을 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공무원 특공 그러니까 40% 정도 배정됐죠. 그 배정이 그러니까 뭐 100가구 중에 40가구가 일반 그런 분양으로 돌아갈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또 투기 소유가 몰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폐지만 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같이 내놔야지만 그 대안까지도 내놔야지만 이번 사태가 조금 자연스럽게 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죠.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6월 21일까지니까 오늘 기준으로 그 국토부의 그 의견글에 거의 500여 건의 댓글이 달렸고, 예. 그다음에 그 국민참여입법센터라고 하는 어떤 그 법률의 안에 대한 예고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그 공간에서도 200여 건이 넘는 글들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응들이 반대한다.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폐지의 당사자들이 받을 충격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하게 의견 표출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했든 저러했든 그 당정청이 큰 틀의 방향성으로 폐지를 이미 결정한 만큼 입법 예고가 끝나더라도 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뭐 7월 중에 그 하반기 공급 물량, 이게 아마 7월에서 8월 정도 6-3상월권에 예정돼 있는데 그 분양 물량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시장에서라든지 공직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결국 남은 후속 조치는 이제 당정청이 더 이상 이제 나설 부분이 없는 것이고, 원래도 그랬거든요. 1, 2, 3차 수정할 때도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행복도시건설청은 특별 공급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요 조항을 넣고 빼고 뭐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공직사회, 또 세종시가 볼 피해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후속 조치가 이후에는 마련되지 않을까. 사실 간평원 사태가 이제 불거지면서 아까 이제 직원들 중에 한 49명 정도가 특공 혜택을 받아서 아파트를 청약에 당첨이 됐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공 자격을 좀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까지도 해주셨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특공 자격은 네. 5월 초에 이미 해제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특공으로 얻은 그렇죠. 49채의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평원 직원 49명이 소유한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전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올 수 없는 기관이 오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49세대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아파트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려줘야 된다는 수순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6월 11일에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 49채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까지 포함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느냐, 행정적인 어떤 그 패착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과정들을 거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환수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좀 나눠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이 특공제도의 앞으로를 또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책임질 수 전문가들 없어요. 사이에서도 만약에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행정청 착오, 뭐 오류로 인해서 그래 원 상태로 돌려놓은 거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실거주하는 분들이 9명이나 돼요. 지금 9명이 실거주하고 있고 뭐 전매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부나 행정적 실수, 기관에서 행정적 실수, 그리고 회피, 책임 회피, 뭐 이런 것도 소통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수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좀 법적인 검토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행복청이 지금 법률 전문기관의 이제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나 공급 질서 문란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법을 위반하고 판단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나와야지만 좀 언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지, 지금은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그냥 아주 애매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복잡한 뭐 그런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환수 조치 진짜 그게 어렵지 않아요. 유승우 기자가 좀 전에 잠깐 수치를 언급했지만 예. 9세대가 이미 살고 있고, 참 또 한 세대는 이미 팔았어요. 한 세대. 팔았고 한 세대는 전세를 주고 있고, 나머지 30세대는 아직 입주 시기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입주 시기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것만 환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당신 그 시차익 남긴 한 세대 그거 다 걷어들여.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송전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당사자들일지 수도 있고 또는 특공을 받지 못한 어떤 공직자들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민간 기업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커뮤니티의 모임이 결성이 돼서 같이 소송에 그 착수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법리적으로 정확한 법리 해석으로 결혼을 내릴 수밖에 없는 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뭐 생각할 때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다만 네, 저도 어려운 게 이게 범죄 재구성이라고 자꾸만 이분들이 이제 범죄 쪽으로 뭐 잘못했다 뭐 이분들 개인들한테는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한수 조치 그걸 떠나서 네. 이분들에게 비난이나 이런 게 쏟아지는 게 좀 그런 거는 좀 아니다. 만약에 환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49세대 중에 이제 한 30여 세대, 40여 세대 정도는 뭐 이제 그럼 다시 이제 민간에 풀리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무순위 공급이라든지 뭐 그렇게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무주택자.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도 무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사례도 있잖아요. 지난해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이 수도권에도 집을 갖고 있고 세종시도 집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처분하라. 그래서 1주택만 남겨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렇죠. 서울을 처분하거나 세종을 처분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주로 세종을 많이 처분했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입주권을 아예 포기하신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권이 무순위로 공급된 사례가 작년 하반기에 있었어요.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자발적으로 내놓은 사례인데 관평원 직원 49명이 어쨌든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관에서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면 그 나성동 나리째 마을에 16채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편동 아직 이제 입주를 안 했는데 지편동 그 새나로 마을이죠. 새나로 마을 쪽에 이제 9채가 있고 그다음에 소담동 그리고 뭐 어진동, 고운동까지 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쨌든 뭐 국민 정서든 법리 해석이든 49채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 49채는 정해진 제도에 따라서 무순위로 공급이 됩니다. 무순위로 공급돼서 이거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당연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네. 그리고 세종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청약을 다시 해가지고 진짜 살 사람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다시 돌려지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뭐 거기는 청약 통장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어떤 결정이 나든 뭐 누군가는 또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울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참으로 어려운 그 기로에 서 있다. 정말 고평가된 지역물 어떻게 특공이 성공. 아무튼 전 대상이 아니네요. 근데 이제 요거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근데 환수 조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사실 조금만 더 들어가서 따져보면은 관평원 사태가 물론 발단이 되기는 했으나 애시당초 특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였다. 이런 지적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정부 청사까지 뭐 서울에서 내려오는 정부 청사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야 세종시청이나 뭐 교육청이나 뭐 바로 옆에서 옆으로 옮기는데 그분들한테까지도 특공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까지도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뭐 걷잡을 수 없이 뭐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위 중앙 언론과 일부 세력들이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도시건설청이 지금 어진동에 있잖아요. 정보세종청사에. 근데 초기에 임시청사 2006년에 허벌판인 이 도시에 내려와서 국책사업의 도시를 건설하라는 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대평동에 임시청사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임시청사에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2012년에 생긴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거리가 사실상 5, 6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종시청 같은 경우에도 조치원 청사에서 지금 보람동 신청사까지 뭐 기껏해야 15km 정도 되고 그렇죠. 뭐 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LH 세종특별본부도
마찬가지로 대평동에 행복청에 같이 있다가 지금 어진동으로 와 있잖아요. 이런 짧은 거리로 갔는데 왜 특공을 주냐 이런 문제제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도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그 시기에 내려와서 이 도시의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반은 틀린 부분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보고 내가 여기를 전입을 했거나 또는 신규 직원을 입사한 이런 분들까지도 특공을 다 주게 되면서 조금 형평성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제도적으로 이미 바로 잡은 상태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니네들 어떤 특혜 온상 기관들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는 세종시를 깎아내리기 위한 하나의 저는 아까도 또 계속 강조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리고 수도권 폐해를 감추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의 침수봉대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코 지방 기관들, 행복청이나 기관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 2,500여 명을 싸잡아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건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언론이 비겁하다. 그래가지고 이 논란을 가져가면서 논란을 재생산시키고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시청교육청 분들도 특공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 세종시 전신인 연기군청 분들까지도 여기 거주가 있는데 특공 대상에 들어갔잖아요. 또 그리고 신도심 그러니까 동지역에서는 특공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읍면적에서는 특공을 그렇죠. 또 못 받아요. 같은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빈틈이 많았어요. 허술했고 그리고 인기도 없었어. 아파트가 뭐 이렇게 막 한 10채 특공 물량이 나오면 2채 뭐 3채 가져갈 때예요. 그래서 뭐 논란도 이슈도 안 됐을 그때까지 뭐 자꾸만 논란을 재생산하면 해묵은 얘기를 또 꺼내고 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그리고 언론도 좀 너무 비겁하게 자꾸만 이슈를 만들고 논란 생산하지 말고 지금 이택 기자가 말한 듯이 자꾸만 이제 뭐 세종시를 부패 온상 뭐 공무원들은 다 그렇다 뭐 특공 뭐 혜택을 받았다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앞으로 대안들을 찾는데 좀 공을 들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죠. 2015년에 사실 세종시청과 교육청과 LH 세종본부의 특공 자격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행복청은 반대 입장에 서 있었어요. 여기는 안 된다. 중앙언론에서 비판했던 그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근거리를 이전하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온 것인데 특공을 주면은 국민 정서랑 맞지 않는다. 이런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2019년 수정안 신규로 전입해 오거나 정무직이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좀 다듬는 과정이 있으면서 특공이 부여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전 정부 때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중앙 언론에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도 않았어요. 세종시가 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걱정을 할 때였기 그런 때문에. 것만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문제 삼고 하는 부분은 참 좋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공제도가 갖고 있는 그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뭐 행복청에서도 그동안 2차례인가요? 3차례에 걸쳐서 뭐 제도를 손질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애썼어요. 3년 동안 3년 내내 1년에 한 번씩 대책을 내놨죠. LH 투기 의혹 생기면서 이제 이 문제가 뭐 2배, 10배, 10,000배 막 이렇게 폭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행복청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년 3년 연속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2019년도에는 고위공무원과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제외했고요. 또 잠깐 자료를 보면 그리고 2020년 지난해에는 무주택자 우선 1주택자 처분 그리고 조건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1주택자 처분한 다음에 이제 그 특공 혜택을 주는 그리고 특공 자격도 1인 1회에 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 4월이죠. 4월에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본부를 이전한 기간에만 이제 특공을 주겠다. 뭐 이런 의견을 냈고 그리고 그 감축 시기를 앞당겼어요. 그래서 올해 40%라고 이제 확정을 졌다가 또 문제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30%로 해. 그래가지고 2023년까지 20%로 축소하는 그런 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놓긴 내놨어요. 그래서 뭐 민심 달래기라기보다도 정책 어떤 특공의 폐해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내놨는데 뭐 관평원 사태 터지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일순간에 폐지. 그러니까요. 4월에 나온 대책은 실행도 되지 못한 실행도 못하고 그냥 폐지. 저는 솔직히 참. 이런 경우를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특공제도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특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를 담고 있잖아요. 주거 안정도 그렇죠. 있고 그게 주요했던 것은 누가 솔직히 수도권에 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는 수도권에 집을 처분하고 누가 이 지방의 세종시로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공직자 입장에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출과 전입, 그러니까 순유입, 세종시로 순유입된 인구의 4분의 1, 25%가 수도권이라는 비율을 그나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특공에 힘입은 바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들을 2020년 4월에 대부분 마무리 지었고 이승용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손질을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무주택 기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 필요 없는 일반 국민들은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매월 얼마를 납입하고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니 내가 무주택으로 살아온 기간이 몇 명인을 가지고 가점을 부여받아서 청약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로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특별공급 제도를 운용해온 과정에서 이제는 국민들도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던 것처럼 공직자들도 민간 기업들도 우선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전 기관 종사자들은 그냥 추첨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잘못된 것이었고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다듬어져서 마지막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완전 폐지로 가버려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사실 핵심일 것도 같은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두고 세종시 안에서도 뭐 찬성, 반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특공을 폐지를 찬성하는 부분 좀 어떤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나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 아마 일반 국민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서 세종시에 내 집 하나만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분들 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2019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지표를 보면 세종시의 무주택자 비중이 약 46% 정도 되거든요. 절반에 가까워요. 네.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해 보면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세종시에서 이미 집을 갖고 있다가 다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돼서 다시 주택을 청약받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계시겠지만 저는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공급이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70%, 50%,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독차지해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그 물량이 일반 공급으로 고스란히 다 돌아온다고 하니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 내가 이제 내 집 마련 기회를 시간이 더 당겨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당장 7, 8월 그 분양부터 그 꿈이 실현되는 시점이 열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찬성을 던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제 일반 분량이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투기 소유가 더 몰린단 말이에요. 일반 기회 혜택이 냈으니까 야 당첨 기회가 더 늘어났어. 거기에 또 기태적도 확대가 돼요. 기태적 물량도. 그렇겠죠. 더 내려 그럼. 그러니까 뭐 공무원 특공이 사라진다고 해서 뭐 이 지금 그 간단히 보면은 뭐 이렇게 눈앞에 놓인 것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날 반대로 생각하면 또 늘어날 수가 있어요. 더 경쟁률이 더 세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180대 1, 200대 1이 400대 1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확률이 당첨 확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요 문제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 폐지에 따른 입장이 일단은 집값이 오르고 행정 수도가 되고 이거 누가 원하는 것들입니까? 일반 분양자들,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세종시는 공무원들을 기반으로 한 도시예요. 공무원들이 안착이 되고 그리고 안착이 되는 주거 환경을 마련해 줘야지만 기관들도 자연스럽게 국회 사당도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안착하고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이 돼야지만 그리고 정부에서 주거 안정 대책을 또 내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국회 세종시장도 반대 없이 직원들의 불만 없이 자연스럽게 빨리 내려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중요한 점을 짚었는데 그 완전 폐지로 인한 어떤 박탈감 그리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재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적절하게 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려면은 기타 지역의 50% 배정된 물량 비율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세대가 일반 공부로 나오면 50세대는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돌아가죠. 나머지 50세대는 그 50세대 경쟁한 세종 시민들끼리 경쟁한 거에서 떨어진 분들이 나머지 50세대를 놓고 전 국민들하고 같이 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종 시민이 될 수도 있고 타 지역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타 지역분들이 과연 세종시에 살고 싶어서 진짜 정착하려고 하는 의도로 청약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외지인이라든가 또는 투기 세력들이 세종시 집값 많이 오르니까 집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면서 공무원 특공 폐지로 인한 어떤 문제점도 같이 해소하면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물량도 보장해주고 무주택자분들, 세종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물량도 같이 그 보장해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을 축소 폐지 이제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네. 이미 2월에 왜냐하면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특공이 40%다 되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일반 공급 청약자 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은 특공을 당장 폐지할 수는 없고 기타 지역을 아예 없애달라. 이제 세종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었던 것인데 그때 국토부는 반려했었죠. 네, 축소 폐지. 축소 폐지. 기타 지역에 네, 축소 폐지. 저는 기타 지역 폐지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세종시는 전 국민의 도시로 태어난 도시이고 국가 균형 발전 도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율은 열어두는데 현재 50%는 너무 과도하다.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국가균형 발전 취지예요. 그리고 기타 지역이 어떤 배정이 돼 있다는 자체가 국가균형 발전 도시라는 상징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특공 폐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이제 세종시가 정상 건설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안전부,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에 이전한 기관들이었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2024년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그렇죠. 있었고 그 기회를 누려볼 수 있었고 기타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뭐 민간에서는 뭐 세종 충남대병원이라든지 뭐 국립 세종 수목원이라든지 또 민간 기업들 뭐 이런 곳까지 해서 2024년이나 2025년까지 특별공급을 청약을 신청해 볼 수 있었던 분들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뭐 그 중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타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타 지역을 다 처분하고 뭐 올해라든지 내년까지 청약을 반드시 당첨이 돼서 지금 이제 전세로 살고 있겠죠. 전세나 또는 월세로 가족들을 다 내려오게 해서 딱 그 대기 상태였는데 이 꿈이 날아가 버리면 언제 내 집을 마련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정보선정청사가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넘어와야 될 기관들이 있잖아요. 국회 사무처라든지 또는 여성가족부라든지 내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이게 지연될 수 있는 부분. 근데 저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특공 폐지에 따른 그런 주거 안정 불안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다. 요거는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을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렵다. 그 지연되겠다.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행정수도 반열에 올랐고 다만 이제 그마저도 유인책이 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책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국민들의 불신도 없애면서 새로운 주거안정 대책을 공무원들의 주거안 대책을 내놓으면 돼요. 그게 뭐 내놓으면 되고 그거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근데 다만 기업 유치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뿐이죠. 예. 그 기업까지 특공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내려오겠냐? 이거 민간인데 사장님 저 안 갑니다. 사장님 저 절대로 안 갑니다. 공무원 직원 노조가 안 갑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내려오지. 어쨌든 특공이 이제 폐지로 가는 수순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존치 아니면 폐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 좀 말고 좀 어떤 대안들이 그러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세종시나 뭐 또 정부나 여러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점들을 논의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점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가장 부각이 됐던 게 심상정 의원이 최근에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낸 건데 예. 공무원 공급임대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임대제도? 그렇죠. 임대제도죠.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무주택자인 경우만 분양 전환 자격을 주는 뭐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요. 저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읍면 지역이란 또 우리 같은 읍면 지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건설할 수 있고 또 공무원 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세종시와 함께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안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까지 무릎을 치는 대안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정부가 살피고 새로운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놔야지만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저는 무릎을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썼습니다. 무안을 듣고. 네. 뭐냐면 뭐요? 세종 시민과 동일한 자격, 청약 자격을 주는 겁니다. 아직 세종시로 이사 오지 않았지만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당해 지역 우선 청약권을 주는 것처럼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디테일이 좀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동일한 조건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 비율을 떼주는 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되고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되고 부양가족 수도 많은 사람 대상자 중에서도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형태로 그게 국민들 상식선에 부합하잖아요. 뭐 그렇게 한번 편입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좀 당첨 확률은 떨어지겠죠, 특공보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서 최종적으로 매듭을 지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그 특공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공무원 특공이라는 거에 매몰돼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은 지금 생각 별로 안 해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주거 안정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거를 정부가 또 세종시도 행복청도 좀 확실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세종시 건설 초기에 주거 안정에 기여한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추가적인 인구 유입과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위해선 특공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반드시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